과연 저것의 맛은 어떨까? 별의걸 다 하죠. 이렇게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오뎅탕을 끓일 때 필요한 것들. 오뎅탕에는 저는 정말 거의 모든 것을 다 집어넣는 편이에요. 집에 있는 것들을. 이쪽 칸은 다 다시내는 거를 넣는 거예요. 자, 아시죠? 디포리. 디포리를 저는 알아서 넣고요. 3마리 정도 넣고, 멸치 이 정도 넣어요. 이렇게 하고요. 전 좀 음식 버리는 걸 아주 심하게 아까워하는 편이라, 왜 우리 멸치볶음하고 할 때는 사실 몸통만 쓰잖아요. 멸치 대가리와 그 내장 쪽은 띄어서 버리는데 그것도 이렇게 조금 모아놔요. 그래서 여기에 한 조금 양 정도. 왜냐면 뼈랑 대가리에서도 육수가 많이 나와요. 쓰다고 하시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쓴 거는 많이 못 느끼겠어요. 쌉싸름 맛도 좋고. 오뎅은 꺼내놔야겠죠? 냉동칸에서. 사실 미리 꺼내놨어야 됐는데 또 까먹었네. 그리고 중요한 건 거의 국물을 내던 멸치볶음을 하던 가장 중요한 팁은 굽는 겁니다. 구워야지 비린내가 안 나요. 훨씬 덜 나겠죠? 그리고 무도 쓰던 거, 사실 껍질을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껍질도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양파 또 물론 들어가야죠. 저는 빨강 양파를 꼭 하나씩 사놔요. 왜냐면 샐러드 만들고 이럴 때는 하얀 양파보다 빨강 양파가 더 맛도 있고 달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색이 이쁘잖아요. 샐러드 할 때. 자, 이거 다 국물 낼 용이고요. 조금 더 있어야겠다. 이건 제가 되게 아끼는 냄비인데요. 온도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눈금이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지 않아도 어느 정도 구워져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게 참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대파를 사왔어요. 원래는 이 뿌리만 동강 잘라서 다시 국물할 때 항상 넣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봐주세요. 별의걸 다 하죠. 이거는 대파 아니고 쪽파예요. 근데 요 밑에 이 뿌리가 있는 거를 이렇게 길게 잘라서 정말 요만했어요. 근데 이렇게 자라났어. 이거 잘라서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대파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소파를 너무 짧게 잘랐더니 막 자꾸 빠져서 조금 길게 해서 대파도 그 옆에 한번 얘네들은 나중에 넣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파는 쓰는데 저는 이렇게 윗부분은 큼직하게 잘라놓고 물기가 좀 없어진 후에 이렇게 털어서 오늘처럼 다시 낼 때 넣어도 참 좋고요. 아니면 랩으로 이렇게 싸놔요. 떡볶이 먹을 때 저는 그 안에 든 야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퐁당 담가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넣고. 근데 오늘은 다시 국물 낼 거니까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물기 있을 때 오히려 키친타올로 요 밑둥지만 이렇게 좀 싸서 이런 깨끗한 비닐에 이렇게 싸놔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으면 꽤 싱싱하게 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야채 칸에 넣어놔요. 뭐든지 사온 날 빨리빨리 정리를 해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우리 멸치구는 또 다 구워졌습니다. 어느 정도 굽느냐? 그냥 이렇게 살짝 타기 직전 정도까지 이렇게 구워져요. 이게 얼마나 뜨겁겠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소리가 징 나게 물을 넣어야지 멸치 육수가 다시물이 확 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을 더 받을 동안 여기다가 모든 걸 다 집어넣어요. 자, 여기다가 중요한 거 뭐 넣어야 되나요? 저는 서랍을 또 양념을 넣고 가스레인지 옆에 있는 서랍을 잘 이용합니다. 우리 오뎅탕에는 표고버섯 넣어야 되죠. 이렇게 한꺼번에 망 없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표고버섯을 좀 몸에 좋으니까 많이 쓰는 편이에요. 게다가 이건 좀 막 잘라져 있어서.
그냥 생기는 거 좋은 거 있으면 다 써요. 이건 가시오가피 우리 시어머니가 주셨었나 누가 주셨었나 했는데 이런 거 많이는 안 넣어요. 이 정도 양이 한 2-3개. 몸에 좋은 건 그냥 다 넣자 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시어머니가 농사지신 도라지 뿌리예요. 이런 거 그냥은 먹기 안 되더라고요. 아, 뽕나무 뿌리네요. 도라지 뿌리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넣고. 그리고 중요한 거. 저는 후추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다시마. 지금 불 안 끈 상태예요. 다시마도 지금 겹겹이 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칼칼한 맛을 내기 위해 우리 시어머니가 농사지신 빨간 정말 매운 고추 말린 거 또 넣고, 이거는 뭐 아주 저기 어딘가에 굉장히 귀한 버섯 뿌리 같은데 버섯이래요 이게. 그걸 말린 걸 누가 주셨기 때문에 어떤 맛인지 모르는데 몸에 되게 좋다고 하니까 아주 조금씩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생강도 이렇게 편으로 해놓고 하나 정도 넣고, 마늘도 냉동된 거. 근데 누가 잘못 보면 음식 갖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음식 쓰레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아주 귀한 먹거리들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사과를 먹을 때 저는 이렇게 가운데 심지를 이렇게 모아놔요. 하나씩. 아주 전혀 사과 맛은 나지 않으면서도 되게 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넣는 게 있어요. 정말 모든 걸 다 넣죠? 과연 저것의 맛은 어떨까? 근데 나머지는 풍미만 주고 센 맛이 없습니다. 저는 집에 꼭 항상 사다 놓는 건 파를 사다 놓듯이 뭐 마늘을 사다 놓듯이 양배추는 꼭 사다 놔요. 그래서 원래는 심지를 넣는 거지만 심지를 이렇게 붙여놔야 좀 싱싱하게 오래 가더라고요. 심지를 빼고 사실 거기다가 키친타올을 적셔서 물을 넣어 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그냥 이렇게 심지째 놔두고 한 입씩 떼어서 쓰는 게 훨씬 더 싱싱하더라고요. 양배추 잎도 그냥 풍덩 넣어줘요. 이렇게. 그러고 뚜껑 닫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좋은 것들, 근데 하나 따로 먹기는 좀 힘든 것들은 그냥 무조건 다 이렇게 넣어요. 오뎅탕을 여기다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오뎅탕뿐만이 아니라 모든 뭐 국물 요리에 써도 되고요. 여기다가 제일 맛있는 건 소면, 잔치국수 말아 먹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뎅탕은 딱 그때 먹을 만큼만.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 기가 있어서. 전화가 오네요. 아들아, 응, 엄마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 야, 알겠어, 끊어. 하루에 5번밖에 전화 안 하는 우리 아들. 역시 촬영 중에도 오죠. 오뎅탕을 뚜껑을 열어볼게요. 개봉 박두. 정말 모든 음식을 다 집어넣은 오뎅탕. 하나, 둘, 셋, 차크닥. 국물 색깔이 좋지요. 정말 너무 맛있다. 자, 아까 조미료 하나도 없었잖아요. 소리가 절로 나죠? 예.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숟가락에 입을 안 대고 먹고 우리 선생님도 다 안 대고 드셨습니다. 어떻게 안 대고 먹냐? 닿는 것 같지만 안 닿아요. 닿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안 닿았어요. 아주 조금 닿았어요. 이걸 먹을 만큼 이렇게 재료를 많이 넣는데 그걸 다 다시망에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다시망을 얼마나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하고 요렇게 또 요래요래 따라냅니다. 이 냄비의 장점은 이렇게 옆으로 안 흐른다는 거. 참 좋은 점이 많죠? 제가 사랑할 만하죠? 그리고 요래요래 요 안에 아까 넣었던 후추도 있고 마른 고추도 굵어져 있고 요렇게 요래요래
요거는 계속 더 우려져라 하고 쟤는 또 끓입니다. 됐죠? 자, 오뎅탕은 오뎅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어후, 굉장히 타이트하게 밀봉을 하셨구나. 됐다. 큰 오뎅 말고 오늘은 작은 오뎅만 좀 넣어보겠습니다. 왜 큰 오뎅을 안 넣느냐? 너무 맛있었잖아요. 또 묻히기 싫어서. 이거는 뭐 그 안에 넣으라는 습인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넣어도 돼요. 그냥 저 천연의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소금 간만 하면, 국간장도 꼭 굳이 안 해도 되고 소금 간만 하면 너무 맛있어요. 항상 모든 요리 프로를 볼 때도 아쉬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만들 때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함께 맛을 못 본다는 거. 아쉽지만 집에서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 평을 알려주세요. 자, 다 됐어요. 오뎅탕 선수 바글바글 끓고 있습니다. 이제 오뎅 투하합니다. 이제 뭘 넣어야 되냐? 짠! 제 후배 남편이 저에게 선물 준 양념통입니다. 요리사거든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너무 좋아했더니 제 생일날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소금만 넣으면 돼요. 한 이 정도 넣고, 짜지만 않으면 싱거우면 더 넣으면 되니까. 저는 볶은 소금을 쓰는 편이고요. 맛있어. 이렇게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